아기를 낳고 받은 건 축복이 아니라 독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수십 번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때의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지금도 가슴이 조여 오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시댁 문제로 상처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마 저처럼 외롭게 눈물 흘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힘이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자주 마주칠 일도 없었고 몇 번의 만남 속에서 큰 갈등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앞으로도 이 정도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무난하게 지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모든 게 뒤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산후조리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이었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밤낮으로 아기를 돌보다 보니 정신조차 아득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일본으로 오셔서 저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아무리 서툴고 미숙한 며느리라 해도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마음을 써주셨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 따뜻해야 할 순간은 단 한마디의 말로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너는 애 엄마면서 왜 직접 미역국도 못 끓이니? 네가 며느리고 엄마지 왜 내 남편이 이런 걸 챙겨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병실 안에 울려 퍼졌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밤마다 울어대는 아이 때문에 눈도 제대로 감지 못했고 제 몸은 상처투성이었죠. 그런 제 앞에서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몰아세웠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분은 제 고단함이나 제 마음 따위에는 관심이 없구나.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긴장하게 됐습니다. 혹시 또 뭔가를 지적하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늘 마음을 졸이며 눈치를 보게 되었죠.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건데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남편은 처음엔 제 편을 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좀 표현이 거칠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괜히 너 힘들게 하는 건 나도 원치 않아. 그 말에 잠시 안도했어요. 적어도 남편은 내 편이 되어주겠구나.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병원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기대했어요. 그래, 시어머니도 사람이니까 순간 욱하셔서 그랬을 수도 있지. 이제라도 사과하시면 나도 풀릴 거야.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도 뻔뻔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제 아버지 돌아가신 일 때문에 며느리가 예민해서 오해한 거겠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제 상처를 전부 제 탓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심지어 제 가족사를 끌어와 변명까지 하셨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분은 절대 내 편에 서주지 않겠구나. 내 아픔을 인정해줄 생각조차 없구나.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깊은 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말들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를 향해 던지는 짧은 말들 속에는 늘 비난이 섞여 있었고 저는 점점 제 존재가 부정당하는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가장 치명적인 순간은 제가 아기를 돌보다가 잠깐의 실수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은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가족 단톡방에 대놓고 글을 올리셨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무책임하다. 전업주부로 살아야겠다. 이런 며느리를 두다니 답답하다. 저를 거론하면서 온 가족 앞에서 수치심을 주셨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핏기가 가시며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하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어머니가 그런 글을 단톡방에 올리실 수가 있어? 나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당한 기분이야.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어머니가 그냥 걱정돼서 그러신 거잖아. 사람들 앞에서 좀 심하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마음은 그런 게 아닐 거야.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단순한 위로나 남편의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내 편이야. 넌 잘하고 있어. 그 말 하나면 견뎌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남편은 끝내 그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시댁에 들렀을 때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인사만 드리고 오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며 또박또박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전업주부 하고 싶으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내 아들은 전업주부 둬서 먹여 살릴 사람이 아니야.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지고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 치명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도 필요 없고 내가 낳은 아기도 필요 없다. 일본 사람 피 섞인 애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정면으로 후려쳤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던 제 팔에 힘이 풀리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제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는 차라리 제가 욕을 먹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죄 없는 아기를 향해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쏟아진 순간 제 심장은 찢어져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어머니가 나를 모욕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 아이한테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제발 제발 당신이 나랑 아이를 지켜줘. 하지만 남편은 끝내 어머니 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해볼게.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저는 울면서 외쳤습니다. 당신은 늘 중간에만 서 있잖아. 나한테는 한 번도 확실하게 내 편 들어준 적이 없잖아. 나는 언제까지 혼자여야 해?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제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밤마다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몰래 울던 날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널 끝까지 지킬 거야. 아기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제 자신을 붙들곤 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정신적으로 너무 큰 타격을 입어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앞에서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순간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존재가 무가치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잘못된 사람이고 남편은 늘 저를 외롭게 만들어요. 아이만 아니면 정말 버티기 힘들어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아서 상처가 깊어진 것뿐이에요. 그 말에 잠시나마 위로를 받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마지막 경고였죠. 당신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 이혼하겠어. 아이를 위해서라고 나는 엄마로서 끝까지 지킬 거야. 하지만 당신이 계속 어머니 편에 선다면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어.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각오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의 삶, 그리고 내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남편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서로의 마음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울었고 남편은 늘 변명만 늘어놓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모여서 얘기할 게 있어. 어머니도 형제들도 모두 불러서 이야기하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나 그동안 그렇게 행동했어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어.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혹시 또다시 나를 설득하려는 게 아닐까?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그동안과 달랐습니다. 어딘가 결심이 굳은 듯 흔들림 없는 눈빛을 하고 있었죠.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 긴장된 공기 속에서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그때 남편이 일어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서 결정한 결과, 앞으로 저는 아내와 아이를 지킬 겁니다. 그게 불편하시다면 저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휘둥그레지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내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너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 때문에 날 버려? 그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아내를 울리는 걸 참을 수 없어요. 아이가 필요 없다는 말까지 들었어도 어머니니까 말이 헛나오셨겠지 했어요. 근데 그동안 보니 제가 틀린 거였나 봐요. 저도 고심하게 고민한 끝에 결정한 거예요. 저희 가정은 제가 지킵니다.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제 아내와 아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그토록 기다렸던 선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야, 왜 이렇게 많은 상처를 준 뒤에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 시어머니는 끝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와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오지 않았고 남편 역시 어머니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앞으로는 내가 내 편이 될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약속할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지만 가슴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결단이 사이다처럼 쏙 시원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쌓인 고통이 너무 깊어서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엄마로서 널 끝까지 지킬 거야. 아무도 널 부정할 수 없어. 그 다짐이 제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고 또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남편은 이전과는 달리 작은 일에도 제 마음을 살피려 애썼습니다. 아이를 돌볼 때도 함께하고 저를 향한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상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흉터처럼 언제든 다시 욱신거릴 수 있는 그런 흔적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은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내 아이만은 끝까지 지키겠다. 그 마음 하나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시댁 문제나 가족 갈등으로 상처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당신은 절대 하찮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든 결국은 누군가의 공감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 같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